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잔인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수다수다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털실타래에 실린 옷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털실타래 소개부터 해볼게요. 이건 털실타래 2024 여름호입니다. 8번이고요. 털실타래 홍보대사 같네요. 시켜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기 구독을 하다 보니 한 권 한 권 받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 하나씩은 뜨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호에는 아프간뜨기가 눈에 띄네요. 그 외에는 뜨개머리엔 사장님의 인터뷰와 오수, 유쾌한 뜨개 작업자들 등등 한국어판에만 실린 것들이 보이네요. 천천히 볼게요. 첫 페이지에 지난번 2D 베스트를 떴던 DMC 에코비타 광고가 실려있네요. 다음엔 차례를 쭉 보고요. 여기 이건 코아코이로이로에서 아무이비 워크숍 했을 때 먹었던 쿠키 사진이 있어요. 맛있었는데. 파란 조끼 귀엽고요. 펜시안인 것 같아요. 평범한 구멍무늬 반팔 스웨터에 끈을 달았습니다. 리본끈 하나로 옷의 핏을 조절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겠어요. 이 구멍무늬 스웨터도 예쁘고 보세요. 그리고 코바늘 가디건들 이쪽에 이 조끼도 끈을 달아서 핏을 특이하게 만들었네요. 요번 미치오의 4사이즈 니팅은 백 레이스 풀 오버입니다. 뒷판에만 구멍무늬를 넣어서 메리아스인 앞판과 게이지 차이를 이용해 뒷판이 아방한 핏으로 디자인되었네요. 실은 하마나카 코토네 트위드, 일단 모르는 실이에요. 코바늘 뜨개와 실 소개. 이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깔끔하면서도 유행 타지 않을 색과 핏인데 너무 예쁜데 제가 소화를 못할 것 같네요. 이 베스트는 이미 뜨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델과 찰떡이네요. 이쁘다. 우아한 숄도 보이고 실 소개. 이게 아까 그 조끼 실인가 봐요. 리벤트 코너에 리네아 전시회가 실렸고 뜨개머리엔 사장님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라마나 실 사진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색도 다양하고 예쁩니다. 실 소개들이 있어요. 라마나 이 콘사들 제 취향인데 제가 초록을 좋아하나 봐요. 이쁘다. 이 코너는 매번 실리는 코너인데요. 뜨개 고민 상담실.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국내 실들도 소개되어 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Let's Knit in English. 이 가방 예쁘죠? 한번 시도했다가 풀었습니다.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프간 끄뜨개 코너인데요. 너무 매력 있어요. 이 치마는 너무 예뻐서 한참을 들여다봤는데 브리오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프간 뜨개더라고요. 공방 선생님과 얘기하고 취미 뜨개로 잡았습니다. 이 코너도 재밌는데요. 시다 히로미의
쿠티르 어레인지. 쿠티르 책의 무늬나 도안을 활용해서 요즘 유행에 맞게 혹은 변형해서 실리는 코너예요. 설명을 보시면 이 책에 실린 이 아래 도안을 변형해서 뜬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엔 수평기 작품 2개가 실렸고요. 요 왼쪽 디자인 깔끔해서 딱 제 스타일입니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인데 오른쪽 거는 수평기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강좌 오픈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평기는 좀 아직 이번 달에도 한국 니터분들의 작품이 실렸고요. 에코비타로 뜬 조끼와 아무이비의 조끼가 보이고 여기 이 스웨터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호를 쓱 둘러봤고요. 이 맨 뒷표지의 인덱스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것들을 눈에 담아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중에 저는 뭘 떴냐면요. 이겁니다. 네, 이번에도 또 미치오 작가님의 도안을 떴습니다. 지난번에 이은 미치오의 4사이즈 니팅. 이번 호 니트의 이름은 백 레이스 풀 오버. 뒷판이 좀 더 길어서 옆선이 차례로 흐르고요. 앞판과 다르게 뒷판은 레이스 무늬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말로 아방한 핏입니다. 이렇게 뒷판에만 레이스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앞판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이고 아래의 고무단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고맙게. 뒷판이 앞으로 넘어오는 디자인이고요. 4사이즈 니팅 코너에 맞게 사이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하마나카의 코토네 트위드인데요. 제가 국내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작가님 미왕. 일본에는 있는 실이니까 직구하실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목 부분 너비도 다르고요. 좀 더 키워서 만든 도안이니 사이즈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버핏이긴 하지만요. 이원 역시 바텀업이고요. 아몰의 줄임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 어깨를 꼬매면 되고요. 이 고무단부터 시작해서 편물을 양쪽으로 늘려가면서 뜨고 목을 파서 마무리합니다. 뒷판 역시 고무단으로 시작해서 바텀업으로 떠 올리고요. 앞뒷판 옆선에 꼬매고 어깨를 꼬매고 목둘레와 아몰에 고무단을 몇 단 떠주면 끝입니다. 아, 다 떴다. 실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게이지용으로 스와치도 떴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결정한 실은 겟바드의 린넨 실크입니다. 탈의상점에서 세일할 때 구매했고요. 이름이 따로 있지만 덴마크어라서 발음하진 않겠습니다. 린넨 실크라고 부르기로 해요. 제가 쓴 색상은 144번 로우 린넨입니다. 50g 175m, 30% 터사 실크, 70% 프렌치 린넨이고요. 실크와 린넨의 종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넘어갈게요. 다만 실크가 섞여서 살짝 광택이 보입니다. 바늘은 3에서 5mm, 갭이 크네요. 저는 3.75mm 바늘로 떴습니다. 실의 형태가 좀 독특한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게 튜브사처럼 보이지만 튜브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슬쩍 보시면 꼭 튜브사 같죠? 느낌은 튜브사 느낌인데요. 아주 얇은 실로 코바늘 사슬뜨기를 길고 성글게 한 느낌? 두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진 질감이라서 곤장 바늘이 갭이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올 한 올 살아있고요. 그래서 바늘을 잘못 넣으면 올이 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가끔씩 이렇게 바늘을 잘못 넣어가지고 올이 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좀 정리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궁합이 잘 맞는 바늘로 떠야 될 것 같아요. 이 실 자체는 린넨의 좀 바삭한 느낌? 그런 게 살아있지만 또 실크가 섞여서 살짝 은은한 광택이 있어요. 린넨의 내추럴한 느낌이 어떨 땐 좀 버석거린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구깃한 느낌을 실크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앞판을 떠서 가져왔습니다. 앞판은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어요. 제가 뜬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짧은 고무단에서 시작이 되고요. 위로 떠올라 가면서 양쪽에 한 코씩 늘려주면 이렇게 사선으로 늘어나는 편물, 사다리꼴 모양이 됩니다. 사다리꼴 모양. 두 코 안쪽에서 코늘림이 있어서 양 옆 코는 그냥 겉뜨기 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끝 코에서 늘림을 하지 않고 겉뜨기 두 코 안쪽에서 늘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에는 목도 파고요. 어깨와 목 부분에 버림뜨기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뒷판을 뜰게요. 바늘은 4.0mm입니다. 사실 앞판은 그냥 메리아스이고 뒷판은 구멍무늬 레이스라서 같은 바늘로 떠도 아마 뒷판이 더 크게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안에서는 뒷판을 한 호수 큰 바늘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뒷판이 조금 더 넓고 길어지겠죠. 뒷모습이 야방한 핏이 되도록 유도한 작가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도안의 바늘은 일본 바늘로 6호 바늘, 7호 바늘을 쓰는데요. 저는 일본 호수 바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판은 3.75mm, 뒷판은 4mm로 떴습니다. 일본 호수와 미국이나 유럽 호수의 바늘 사이즈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 도안에 호수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준은 숫자 3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호 바늘이 3.0mm이고요. 3mm씩 커지고 작아집니다. 즉 3호는 3.0mm, 4호는 3.3mm, 5호는 3.6, 6호는 3.9, 7호는 4.2, 8호는 4.5mm 이런 식으로요. 미국이나 유럽의 바늘은 5mm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3mm 단위로 나오는 일본 바늘과 굵기가 다릅니다. 일본 바늘이 좀 더 다양한 굵기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호수 바늘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3.25mm나 3.75mm도 갖고 있어서 적절히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 도안에서는 일본 호수 바늘 4호, 6호, 7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mm로 바꿔서 얘기하면 각각 3.3mm, 3.9mm, 4.2mm이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바늘들로 적절히 대체해서 3.5mm, 3.75mm, 4.0mm를 썼습니다. 저는 원래 볼실을 쓸 때 안쪽에서 실꼬리를 꺼내 쓰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 린넨 실크의 경우에 그렇게 썼더니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풀리고 서로 엉키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 볼부터는 그냥 겉에서 실꼬리를 잡고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도넛이 됐을 때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작고 소중해. 뒷판은 구멍무늬 레이스로 40cm 정도를 떠서 올려줘야 되는데요. 편물의 늘림이나 줄임은 없이 직사각형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레이스 부분이 끝나면 코수를 거의 반으로 확 줄이고 메리아스로 뜹니다. 코를 잡고 아랫부분은 가터뜨기로 뜨고요. 앞판과 마찬가지로 줄여서 암호를 파거나 그런 건 없이 직사각형으로 쭉 뜹니다. 여기 이 부분이 코수를 줄인 부분이고요. 고무단을 딱 2단만 뜹니다. 그 위로는 메리아스로 좀 떠주고 마무리합니다. 가운데는 목, 양쪽은 어깨입니다. 저는 코를 나눠서 버림뜨기를 해뒀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면서 퍼지는 편물이 되었고요. 자, 앞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다리꼴 모양. 가운데는 목, 양쪽은 어깨가 되겠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편물이에요. 이 둘을 한번 겹쳐 볼게요. 뒷판을 앞면이 보이게 두고 앞판을 겉면이 보이게 올리고 어깨는 이렇게 만날 거고요. 꼬매줄 겁니다. 그리고 목은 이렇게 주어서 고무단을 뜰 겁니다. 뒷판이 이렇게 긴데 접어서 옆면을 앞면과 꼬매주고 겨드랑이 선까지 꼬매주고요. 쭉 양쪽 다 꼬맨 후에 아몰에서 코를 주어 고무단을 떠줍니다. 책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꼬매주고 자세히 보면 앞뒤의 길이가 살짝 달려서 윗판이 밑으로 살짝 더 내려오죠. 저는 지금 뒷판을 세탁하기 전이라서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멍무늬는 세탁이나 스팀을 하고 나면 쫙 펴지면서 편물이 좀 커지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이렇게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깨를 둘 다 꼬매고 옆선 꼬매고 그리고 아몰 돌리고 목도 마지막으로 돌리면 끝이 납니다. 와, 다 떴다. 이제 어깨를 꼬매고 있습니다. 버림뜨기에서 코를 주워뒀고요. 이제 이으려고 해요. 3니들 바인드 오프 하시면 되는데 보그에서는 일단 앞뒤판 코를 합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그 방식대로 할게요. 한 번에 여러 단계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보그에서 지향하는 단정한 코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앞판 코에 뒷판 코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코로 합쳐줍니다. 어깨 코들을 다 합치고 나면 바늘들을 치우고 겉면으로 뒤집어서 혹시나 빠트린 코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이 단계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빠진 코는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엔 다시 안쪽으로 돌아와서 첫 코로 돌아가 덮어 씌우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코부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쪽이 막힌 바늘을 쓰면 안 돼요. 물론 개정판에서는 안뜨기로도 덮어 씌우는 것 같던데 일단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 첫 코부터 겉뜨기로 덮어 씌울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할 때는 여유롭게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 마무리하는 단이 편물이 늘어나는 만큼 같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줘야 편안한 옷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어깨를 이은 부분만 쫀쫀해져서 어깨에 주름이 생길 거예요. 다 됐습니다.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잘 꼬매진 것 같아요. 이제 겉면으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자, 아무리 꽤나 좁네요. 사이즈대로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옆면을 꼬매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양쪽 편물 모두 끝이 겉뜨기 2개로 끝나 있습니다. 미치우 작가님의 도안은 대체로 늘림과 줄임을 편물의 끝에서 하지 않고요. 한두 코 안쪽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편물을 이을 때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을 때 어떤 코와 어떤 코를 꼬매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작가님은 아마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한두 코 안쪽에서 늘림과 줄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편물을 조각조각 떠서 있는 도안을 뜨실 때 나중에 익기가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안을 잘 들여다보시고 줄임이나 늘림을 한두 코 안쪽에서 진행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익히를 포함해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책 2권을 추천합니다. 쉽게 배우는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 쉽게 배우는 코바늘 손뜨개의 기초라는 책이고요.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판이 나온 건가 그럴 것 같고요. 보그 수업에 기반한 진짜 기본서라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중고로 찾아보셔도 좋아요. 저는 알라딘 중고 서점에 자주 가는데 종종 보이더라고요. 뜨개를 한 지 몇 년이나 됐는데도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편물을 이을 때 제일 첫 코를 어디서부터 깨어야 할지 이 부분은 늘상 헷갈려서 꼭 이 책을 들여다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 날씨가 저를 잡아먹어서 그런 건지 요즘 좀 힘이 없습니다. 더위에 취약하면서도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딱 그런데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무풍 에어컨을 샀는데 그래도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제 몸에 닿는 거는 아직도 싫으네요. 몸속은 뜨거운데 피부만 차가우면 오히려 냉방병이 더 잘 오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뜨거운 낮에만 잠깐 틀자니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힘들고요.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길고 열대야도 심해서 걱정이네요. 저희 친정집엔 작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올해 초 이사하면서 에어컨을 들이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나 전기요금 때문에 안 켜고 계실까 걱정했는데 잘 켜고 지내시더라고요. 물론 낮이면 최대한 시원한 곳으로 나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 앞 스타벅스에 나가도 일주일에 2-3번 아메리카노 마시는 값이면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엔 그냥 마음껏 켰습니다. 아직 전기요금이 안 나왔는데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더위 속에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물도 조금씩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고요. 어제가 입추였는데요. 작년에도 느꼈던 건데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딱 입추가 지나니까 열대야가 조금은 사그라들더라고요. 저희 집도 어제는 처음으로 에어컨을 끄고 잤습니다. 물론 남편 빼고요. 남편은 혼자서 안방에서 에어컨 켜고 잤어요. 한낮의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지만 나가서 느껴보면 어제랑은 공기가 좀 달라요. 에어컨 좀 쉬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방학도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름방학이 겨울방학보다 확실히 짧긴 하네요. 이번 방학엔 큰일도 있었어서 더 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 자, 이제 옆선을 다 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잘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코를 줍고 목 고무단을 들려고 합니다. 학기 중에 있었던 큰아이 건강 이상은 거의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쳤고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의 후에 시술하기로 결정하고 7월 말에 시술을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주어서 별 탈 없이 집에 돌아왔고요. 병원에서는 격한 운동만 자제하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게 했어요. 얌전히 집에 잘 있긴 했는데 답답해해서
몇 번 데리고 나가봤더니 날이 더워서 실내로만 다녀도 금방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큰 장기에 손을 댄 거라 그런지 체력이 훅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노느라 바쁘니 쉬고 있던 학원도 당연히 다시 다녀야 하고요. 자, 목선을 다 떴습니다. 고무단이 짧아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린넨실의 경우에는 울실과 다르게 코가 잡아당기는 대로 고정되는 특성이 있어서요. 덮어씌워 마무리할 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너무 당겨지지 않게 조심조심 덮어씌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성이 별로 없으니 최대한 느슨하게 하세요. 저도 완성하고 나서 보니까 목이 조금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모레 고무단을 뜨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끝이 보여요. 반대쪽 아몰은 이미 떠뒀고 이제 마지막 아몰입니다. 진짜 끝이요. 코를 먼저 잡고 고무단을 뜰 거예요. 줄임이 있는 아몰이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코 잡는데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도안의 코수 계산만 잘해서 잡으시면 돼요. 아이들 방학 동안 다들 뭐 하셨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디를 놀러 갈까, 어디로 내려갈까, 뭘 체험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둘 다 중학생이 되다 보니 방학 때조차 학원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빼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처음엔 학원 뺀다고 좋아하던 아이들도 점차 싫어하더라고요. 보강이 안 되는 학원이 많다 보니까 빼먹은 수업만큼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걸 채우고 쫓아가는 게 부담되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보강이 되는 학원일 경우엔 남들 쉴 때 학원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번 방학은 아무래도 큰아이 시술도 있었고 어디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방학 초입에 아이들에게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했는데요. 어디를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 방학 숙제나 공부 관련된 걸로 잘 짜보라고 했어요. 제가 개입하진 않았고요.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슬쩍 물어봤습니다. 뭐 대단한 계획들을 짠 건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짜지도 않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그런 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계획 짰다고 와서 자랑하면 슬쩍 보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 아니냐, 지킬 수 있을 정도만 세워라, 뭐 그런 정도만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알아서 세운 방학 계획은 자기 방 문이나 책상 앞에 자랑스럽게 붙어 있고요. 사실 그렇게 붙여놓고 보거나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학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방학 계획을 얼마나 지켰나 하고 쓱 들여다보니 정확히 지킨 게 딱 하나 있네요. 그건 큰아이가 방학 시작할 때 저한테 요청한 거였는데요. 바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싶다 이거였어요. 이것도 방학 계획 지킨 거에 들어갈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이유, 그런 등등으로 드라마나 예능, 만화 이런 걸 많이 보여줍니다. 수업과의 연관성이나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띄엄띄엄 미스터 선샤인을 본 큰아이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4부작 드라마인데 방학은 한 달이 안 되고 아이 병원 입원도 해야 하고 그래서 대충 2주 정도 잡고 하루에 2개 정도 보자고 했는데요. 이게 엊그제까지 해서 다 봤습니다. 이로써 방학 계획 1개 목표 달성. 야무지네요. 1, 2화 보던 첫날에 둘째는 자기는 안 본다고 빠져놓고 3화부터 또 열심히 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할 거면서. 일단 거부와 불만부터 표시하는 중1.
내년 되면 얼마나 더 하려나. 여하튼 그래서 방학 계획을 지키기 위해 미스터 선샤인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초던가 그때쯤 처음 봤었는데요. 좀 늦게 봤죠. 이번에 아이들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봐도 세 남자의 케미가 제일 즐거운 드라마고요.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의 방학이 끝나고 8월도 금방 지나가겠죠. 이렇게 여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점점 울씨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원래 의리없게는 한 계절 두 계절 앞서 나가야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새 실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다들 여름뜨게 천천히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자꾸 여름실을 들여다보게 되네요. 손염색실은 제 성격에 맞지 않아서 끊었는데 끊었다는 표현도 참 웃깁니다. 최근 여름실인 손염색실이 눈에 들어온 게 있어서 조금 고민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꾹 참고 다행히도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울실로 뜨는 긴팔 스웨터인데요. 아니 그런데 팔 뜨는 거 왜 이렇게 힘들죠? 많은 니터들이 팔 뜰 때 뜨태기가 온다고 하던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 정도 떴으면 이제 곧 완성인 상태라고 생각돼서 엄청 열심히 빨리 떠서 입을 생각에 내려놓질 못하던 사람인데요. 이번 스웨터는 팔을 뜨기가 싫으네요. 아직 더워서 그런가. 자,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팔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아 보이죠? 아무리 엄청 좁은데요. 얘가 드롭 숄더라서 괜찮더라고요. 양쪽의 사이즈도 비교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겨드랑이 쪽보다는 윗팔 부분이 조금 더 가늘어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실은 6볼째 이만큼 남았습니다. 꽤 많이 남았네요. 틈틈이 실 정리도 해둬서 별로 할 게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울실로 뜨고 있는 스웨터도 열심히 떠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겠네요. 참고로 이번에 뜨고 있는 옷은 털실타래 도안이 아닙니다. 털실타래 아프간 뜨기 도안 중에서 치마를 사이드로 뜨고 있긴 하지만 그건 영상을 찍지도 않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아프간 뜨개를 2개나 뜨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린넨 실크실은 린넨의 거친 단점을 실크가 보완해주는 여름실인 것 같아요. 뜨면서 손이 아프지도 않았고 적당한 두께 덕분에 속도감도 좋았어요. 물론 뒷판에 레이스 무늬를 직사각형으로 올릴 때 좀 지루했는데요. 결국은 이겨내고 이렇게 완성했네요. 거의 완성하고 나니까 검정색으로 떴다면 더 예뻤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떠냈습니다. 나 자신 칭찬해. 이 린넨 색상이 제가 생각했던 린넨의 색상보다 짙은 감이 있기도 하고 뜨다 보면 좀 재미없는 색이라서 살짝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이런 색이 린넨의 기본이기도 하니까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색으로 떠보는 거죠. 참고로 지금 뜨고 있는 울실의 색은 붉은 계열입니다. 완성되었고요. 입어보았습니다. 저는 원작실이 아니라서 게이지를 맞춰 뜨느라 M 사이즈를 떴는데요. 게이지를 내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올 것 같아서 한 사이즈 업해서 뜬 거거든요. 아무리 28cm밖에 안 되는데요. 좁아 보이더니 드롭 숄더로 팔에 딱 맞아서 딱 좋습니다. 쳐요 하고 팔 들 때 소심하게 들지 않아도 되겠어요. M 사이즈로 떴지만 S 사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떴고 완성하고 나서 재보니까 어느 한 부분 벗어남이 거의 없이 정확하게 S 사이즈입니다. 게파드 린넨 실크로 이 도안을 뜨시게 된다면 원하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큰 걸 뜨시는 게 좋겠어요. 참고로 S 사이즈의 가슴 둘레는 무려 130cm입니다. 찰랑찰랑하고요. 뒷판에 레이스 무늬가 과감한 구멍이라서 이너는 입어주시는 게 좋겠는데
저는 지금 이너를 따로 입진 않았고 스킨색 속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현물의 느낌도 좋고 어깨 부분도 좋고 목과 소매 고무단은 짧아서 좀 더 경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핏이라 편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린넨 실크 색감이 그 귀여움을 잡아줘서 제 나이에 딱 좋은 옷이 됐네요. 만약 검정으로 떴다면 뒷판에 구멍 무늬가 과하게 돋보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크의 찰랑찰랑함과 린넨의 건조함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입기 좋을 것 같고 뒤도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여름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너 없이 잘 입을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옆선의 이음 부분도 깔끔하죠? 아주 가벼운 옷이 되어가지고요. 270g이 채 안 됩니다. 한 볼에 50g씩 5개 그리고 조금 더 썼어요. 6볼째는 이만큼 남았습니다. 고급진 색깔이에요. 올해 여름 니트는 이걸로 끝입니다. 아마도요. 올해 여름에는 여름 니트를 2개나 떴네요.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남은 여름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안녕.